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 자료,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혹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 투자를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채택되신 분에게는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번 달에도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4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됐고 올해만 들어서 266억 달러가 적자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무역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원화 환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환율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인데 최근에 이제 1,300원을 돌파하면 안 되는데 현재 1,300원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1,300원 전에 1,300원 밑으로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사이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딱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달러가 더 이상 강하진 않거든요.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더 이상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화가 약하죠. 네. 이유는 동결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와 비슷한 흐름은 뭐냐면 극명하게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 위안화를 보시면 아시고 위안화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원래 위안화하고 같이 갑니다. 위안화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위안화보다도 더 약세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타일이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너무 편향적이네 뭐 어쩌나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좀 팩트만 얘기 드리면 코로나 때 미국과 일본, 유럽들은 전부 다 뭘 했냐? 정부에서 다 지원금 주고 맞아요. 전부 다 그 돈으로 코로나를 다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지원금 줬죠. 요만큼 줬어요, 요만큼. 요만큼 줬고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했어요? 다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대출로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우리나라가 진짜 아직까지도 정부 부채는 OECD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가장 없는 걸로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가계부채는 최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긴 모든 책임을 개인이 각자 알아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정말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 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엄청나가지고 맞아요.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진짜 엄청나게 돈 다 날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면은 이게 나라가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럼 나라에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제 대출받은 사람이 너네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보장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네가 잘 안 알아보고 들어왔으니까 너네가 왜 거기를 하필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 뭐 지원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출 받아라예요. 또 대출 받아라. 너 대출 받아. 대신 싸게 해줄게. 이자는 싸게 해줄게. 대출 받아라. 맨날 대출만 받으래?
개인 보고. 결국 대출이 답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금명의 그런 문제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 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이와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왜냐면 역할관계? 가게들이 전부 다 대출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를 가게들도 싫어해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면 내가 지난달에 낸 이자와 이번 달에 낸 이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체감이 돼요. 근데 금리를 안 올려가지고 금리를 동결시켰으니까 원래는 금리가 원래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동결시켰으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고 원화가 약세가 된 상태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동결했기 때문에 사실 내 이자가 안 는다는 그런 약간의 의문의 일승?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자 내는 것보다 뭐가 더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쓰는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모든 수입 물가가 다 오르거든요. 다 오르면 결국 돈을 계속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그것만 더 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뭘 더 내요?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가스비 아니에요? 가스비? 가스비 전기세는 둘째 치고요. 일단 네. 못 올리게 했으니까. 못 올리게 했어요. 왜냐 이거 가지고 올리면 이제 거의 이제 그 막 저 사람들이 막 광화문에 모일 것 같아가지고 용산으로 모일 것 같으니까 그건 이거 안 올렸단 말이에요. 안 올리는 이 한국전력인 한 해의 적자가 24조가 나요. 이 24조를 그럼 누구 돈을 낼 거예요? 그 한국전력이 파산합니까? 한국전력 파산 안 해요 절대로. 한국전력은 돈 적자 나면 어디서 낼 거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세금으로 메꿔줍니다. 세금으로 메꾸는 회사예요. 세금으로 메꾸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든 말든 이제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요? 그 세금은 다 여러분들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건데 일단 여튼 지금 한국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비하면서 나가는 돈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국민이 다 대출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이 빵이에요. 대출이 0입니다. 제가 대출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또 자랑하시네요.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또 자랑하시네. 전 남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돈 빌리는 것도 싫어요. 저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태어나서 빌려준 적은 한 번밖에 없고요. 한 번밖에 없는데 못 받았어요. 안 받아요, 그냥. 안 받아. 그냥 친구 잃었다 생각하고 그냥 빌려줬어요. 그냥. 애초에 그냥 이거 빌려준 거 아니야, 그냥 준 거야. 준 거다. 미리 얘기해갖고 그다음 빌리는 거는 저는 정말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잠깐 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잠깐. 근데 진짜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몸 피해요, 갑자기. 금리가 대출 받은 사람들의 금리를 영끌하신 분들의 금리를 못 올리게 막고 있다는데 그러면은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은 금리를 안 올리는 대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서 계속 비용은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딴 데서.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리면 그러면 영끌한 사람 다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한강으로 다 출동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거는 지원책으로 핀셋 지원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또 대출 받아 너 전세 사기 전세를 대출로 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날렸잖아요. 네. 그럼 또 대출 받아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서 저는 그냥 금리 영향이 너무 크다. 그리고 제가 이게 물가 얘기하다 그런 거죠? 이게 그 무역수지 얘기하다가. 네네, 무역수지. 무역수지 얘기하다 그런데 무역수지가 문제가 뭐냐면 무역수지가 우리나라가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났을 때 75% 정도가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가 지금 나오는 적자입니다. 네. 수출보다도 수입. 근데 수출도 감소하고 있어요. 문제는 또 수출도 감소하고 있는데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수출을 어디다 하냐? 중국에다 많이 했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해요. 한국 거 쓰지 말라고 웬만하면. 그래서 최근에 중국 무역 적자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거는요.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결정타를 이번에 날려버린 게 대만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대만 얘기 꺼내는 바람에 물론 대만 얘기 꺼낼 수 있어요. 그 솔직히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입니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네,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김정철 네, 본부장님의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다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전 다른 나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야 이거 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리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아니 막말로요 여러분 그 중국이요 열받아가지고 대만 해협 봉쇄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수입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대만 해협이 딱 묶이는 순간 우리나라는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에서 특히 원유만 따져볼게요. 중동에서 인도를 거쳐가지고 동남아시아 거쳐가지고 올라와서 대만 해협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중국 거기 막으면 어떡하려고요? 아예 우리나라 봉쇄당해요. 그래서 사실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통일이 필요하면 왜냐하면 북한하고 이어져야 네. 육로 수송로가 뚫리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나와도 우리는 걱정 안 하고 대만하고 다른 나라야. 대만 딴 나라 아니었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송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이 상태로 해버리면 이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나?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는 건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러시아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의도했어요. 의도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분명히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근데 그 이익은 어디서 가져와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져오는데 과연 미국이 얼마큼 이익을 줄지는 가봐야 안다. 뭐 미리 장담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과를 대충 뻔 예상이 되는데 뭐 갔다 와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갔다 와서 얘기해야 그 이익이 좀 이번에 크지 않으면 정말 이건 정책 대참사예요. 대참사 진짜 대참사인데 그 이익이 얼마나 크길래 벌써부터 이러는지 여튼간에 뭐 이익이 뭐 더 크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네.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26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래요. 예,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좀 심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원화 약세가 이게 이제 구조적인 함정에 빠지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됐고 그 다음에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니까 또 원화 약세가 되는데 이러면 또 원화가 약세가 되면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거든요.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지수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4월 20일 날 지수 조정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에서 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포함해서 이제 매도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네. 적극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매수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화가 더 약세가 된다는 시그널을 줘버리면 외국인 투자들은 또 매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 생각했을 때는 이 원화 약세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그래야 외국인 투자들이 싼 원화를 싸게 들어가서 원화가 비쌀 때 팔고 나오면 주식 수익률 플러스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싸지면 장점은 뭐가 있냐? 해외에서 놀러 오기가 편해요. 네. 놀러 오기 편한데 지금 중국 사람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오지 말라고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달에도 또 무역 적자가 심각한데 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우리가 외국인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도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나도 한번 다 알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또 본부장님의 전략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본부장님의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이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또 노란톡방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좀 이게 좀 바쁜 게 뭐냐면 네, 오늘 계속 종목 바쁘시네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요. 일단 노란톡방 좀 보시면 네. 자 일단 뭐 SPG 수익 잘난 거 이건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겹죠 이제 지겹고. TCC 스틸인데 TCC 스틸이 제가 11이동 평균선을 본다고 했어요. 지금 175.35% 수익이라고 했는데 원래 230%까지 갔다가 수익이 한 일주일 반 만에 50% 까먹었어요. 50% 까먹었는데 아니 175도 괜찮습니다. 그쵸. 괜찮은 거예요. 지금 175% 정도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TCC 스틸입니다. 지금 TCC 스틸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고 이제 이게 철강 이슈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같이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고가가 49,000원 딱 찍었을 때가 한 230%가 넘었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이제 그리고 좀 밀렸는데 원래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 매도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려고 네. 수익 시장 이제 좀 그만 먹자. 많이 먹었다 아이가. 배부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종가 이거 들어올렸어요 다시. 10일 이동평균선 다시 걸쳤어요. 이러면 또 매도 못해요. 꼭 매도를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못 하고 또 봐야 돼요 이것도. 또 봅니다. 또 보게 됐습니다 결국. 자 그다음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약 지금 130%대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데 오늘 12 이동평균선을 하회는 했거든요. 네. 하회는 했는데 지금 아직 걸쳐 있잖아요. 네. 월요일까지 봐야 돼요. 월요일까지 봐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한번 본다. 또 월요일 다시 올려치면 다시 또 봐야 돼요. 다시 또 봐야 되고. 다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익 아직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NS텍이 28% 정도 수익 났다가 이거 살짝 반납했습니다. 한 10% 반납. 이거 3월 17일 금요일 날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히든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왔어야지 이게 보셨겠죠? 안 그러면 못 봤어요 어차피. 노란통 메시지 들어와야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다시 반납을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했어요. 오늘 다시 살짝 반등했는데 반도체 쪽이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하면서 반등했는데 SNS텍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OCI. 자 오늘 또 OCI를 또 이거 아니었으면 오늘 또 방송 못 할 뻔했어요 또 제가. 무서워. 오늘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3월 13일 월요일 날 제가 이거 왜 썼겠습니까? 일요일 날 여러분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제가 이 종목 명을 안 가르쳐 드렸죠. 사람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어요. 네. 이 종목이 도대체 뭡니까? OCI입니다. OCI 보시면 됩니다. 또 설명까지 해주셨죠. 설명까지 일단 드렸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언제 공략합니까? 월요일 날 공략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월요일 날 매수한 거예요. 3월 13일 월요일 날 그래서 매수한 거거든요. 3월 13일 월요일 날 아침 8시 3시에 종가에 잡았네요. 이거 그날 종가에. 네. 종가에 잡았는데 이날 종가에 3월 13일 날 월요일 날 종가에 잡았고 2차 목표가가 11만 8천 원. 써놨죠. 이게 목표가 11만 8천 원. 자, 3월 13일이면은 OCI의 3월 13일이면은 어느 때냐면 요때예요. 한참 전이네. 이야, 거의 저가 잡았네요. 네. 자, 요날 딱 요날 매수해서 잘 잡으셨네요. 11만 8천 원 오늘 도달했죠. 종가가 11만 9,200원. 11만 9,200원이죠. 오늘 매도 완료했습니다. 오늘 11만 8천 원 도달했는데 제 종가에 다시 한번
뭐 매도 못 하시고 그냥 종가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 종가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제가 이 방송 녹화하면서 몰래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종가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종가 노란통배 시절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TV 방송 하면서도 저 몰래 해요. 중간중간에 하시고. 네, 몰래. 그래서 가끔 TV 방송 하다 보면 갑자기 저 김본부장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지. 이게 뭐냐면 치면서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뭐 이해를 해드려야겠네요. 3멀티, 4멀티 이런 게 안 돼요. 멀티까지는 되는데 네. 제가 3멀티, 4멀티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한 말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정신없어서 그러는 거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의 수익 실현 다 마무리해서 수익률이 약 26% 정도 됩니다. 25에서 26% 정도. 예, 이렇게 수익 실현 완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테미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거 오늘 이거 매도 못했으면 또 오늘 또 뭘 자랑할까 옛날 거 가지고 또 울고 먹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또 OCI가 OCI가 제대로 또 가져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녹화 당일인 금요일에도 종가 기준으로 26% 수익 실현한 OCI 이런 종목들 나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고 이 약속은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황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최근에 전황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막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외부로 바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저기서. 근데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단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그 러시아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좀 걱정이 되는데 또 러시아가 또 한국에 대단히 또 우호적이었거든요.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 좀 잘 썼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1위였어요. 1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대차가 공장을 못 돌리고 나니까 네. 이 러시아의 자동차 순위의 대부분이 누가 차지했냐? 중국 차가. 예. 하여튼 그러니까 뺏기니까 또 아쉬운 거야 이게 그쵸. 또 뺏기니까. 원래 우리 거였는데. 네, 원래 우리 건데 원래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네. 그 러시아 미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전쟁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전쟁은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왜 변함이 없냐?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라스푸티차 때문에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 뻘밭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다 진흙탕 돼가지고 현재 지금 이동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도감청해가지고
작전 계획 흘리는 바람에 작전 계획이 유출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러시아가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유출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동부 바흐무트 공방전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가요. 제가 최근에 지도를 봤는데 네. 평지가 됐어요. 평지가 다. 오. 왜 평지가 된 줄 아세요? 아니요. 포탄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전부 다 싹 다. 예. 도시 전체가 건물이 다 낮아졌어요. 오. 예. 예, 지금 그 정도예요. 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면. 자, 바흐무트에서 와그너 그룹 전쟁 범죄에 대해서 내부자, 와그너 그룹에 속해 있는 내부자가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야, 이거는 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명명을 내는 사람은 이 전범 재판에 무조건 세워야 돼요. 왜냐, 이 러시아 이 와그너 그룹 소속 군인들이 그 어떤 거를 이제 증언을 했냐면 위에서 시켜서 5살짜리 여자 어린아이를 총살했다. 내가 못 나오게 다 죽였다. 어린애들 모여있는데 다 쏴 죽였대요. 아무도 못 나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거는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진짜. 이거는, 이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나, 저는 진짜. 근데 이걸 누가 시켰냐 그랬더니, 프리고진이 이걸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리고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냥 맞다고 하는 순간 자기는 전범재판에 사형당할 그쵸? 텐데. 예, 아니라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건 좀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거 진짜 사실관계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위해서 준비를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감청한거 유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 계획이 다 유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작전 계획 수립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라스푸티차가 5월이면 끝나거든요. 5월이면 끝나는데 그럼 5월에 라스푸티차 끝나면 이제 좀 땅이 좀 굳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차나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반격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 말고 둘을 몰랐던 우리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왜 이게 뉴스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뉴스 왜 안 나오지? 지금 아니 저 BBC나 이런 데 가면 맨날 떠 있는데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했죠.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할 걸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정도죠. 근데 사실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 그러니까 미국한테 155mm 포탄을 줘요. 그럼 미국이 그걸 받아서 바로 전달하는 우크라이나로 건가요?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필요해서 산 거야. 근데 사놓고 바로 그냥 근데 미국 거쳐서 가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55mm 포탄을 우리나라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바로 우크라이나 보내고 있어요. 오. 근데 뭐 아니 너무 이거 누가 봐도 뻔해. 러시아가 봐도 이거 해도 적당히 해야지. 선 넘었다. 너무 이렇게 바로. 너무 이런 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한국이 이번에 이제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요런 액션 우크라이나의 공격 무기를 그냥 대놓고 지원해 줄 생각을 하니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이제 한국한테 야 너네 지원하지 마. 한국이 우리나라가 러시아 말 듣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혈맹인데 러시아는 옛날에 우리 적국이었고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미국 얘기를 쭉 러시아 얘기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러시아는 애초에 기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들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 북한군에-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데리고 올게. 우린 북한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BBC나 이런 데서 나온 네. 거에 이제 댓글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제 월남전 할 때 우리나라 참전을 했잖아요. 네. 그 비슷한 거다. 그 비슷한 걸로 몰고 가더라고요. 러시아도 뭐 우리도 뭐 참전. 근데 러시아는 이제 그거죠. 나라 단위에서 참전한 거 아니다. 북한 사람들 중에 우리 러시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온 거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북한에. 우리가 뭐 어떻게 확인하겠어, 이거를. 그쵸. 근데 러시아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 예, 많이 팔아먹고, 소리 많이 파니까. 그래서 북한군한테, 야, 우리 싸워. 이거 뭐 얼마 줄게, 우리가. 그럼 이 북한군이 그 돈을 받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 나가 싸워보자. 할까요?
이게 다 그 위쪽 동네 그 뚱뚱하신 분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봐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북한군 일반 병사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이 그 사람이 다 그분은 어떻게 따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더라고. 근데 이게 아니 이렇게 딱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이게 북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북핵 제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북핵 제재의 핵심이 뭡니까? 북한을 고립시켜서 네. 북한이 돈이 없게 만들어서 북한이 힘들게 만들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돈 벌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거 찬성한다니까요. 저는 러시아 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진짜 뭐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아니 그냥 몰래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굳이 대놓고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난 굳이 왜 대놓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풍산이 탄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 탄약을 만드는 회사에 풍산 탄약 최근에 나간 거 보니까 현대로템으로 얼마나 한 현대로템이랑 그다음에 그 하나에로스페이스 해가지고 한 4천억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포탄으로. 하나에로스페이스하고 갑자기 현대로템이 탄약도 무슨 탄약이냐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탄약 있잖아요. 현대로템이 뭘 만들어요? K2. 그다음에 하나에로스페이스 K9이잖아요. 그럼 K9에는 자주포니까 포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포탄 말고 다른 것도 하나에로스페이스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5.56mm 탄. 그러니까 일반 소총탄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탄 다 팔았어요. 오. 그리고 현대로템도 전차니까 그럼 전차포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팔았어요? 일반 총포탄 다 팔았단 말이에요. 탄약까지 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폴란드로 갔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폴란드가 굳이 안 쓸 걸 왜 삽니까? 폴란드도 탄약 만드는 회사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주려고 대놓고 주면 힘드니까 아니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대놓고 줄 필요가 몰래 잘 주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키워가지고 북한군이 참전하게 만드냐 이거죠. 나는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결정된 건 아닌데 협의 중이에요. 근데 협의 중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이 얼씨구나 좋다고 하지. 북한 안 그래도 군인 100만 명이 넘는데 3만 명 잠깐 보내봐야. 그러니까 러시아 최대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는 지금 싸울 군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싸울 군인이 없는데 싸울 군인은 이제서야 막 징병을 했는데 훈련을 좀 시켜놔야지 싸울 때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싸워줄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북한이 딱 좋은 거죠. 북한이. 왜냐면 무기도 호환되고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북핵 문제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더라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몰래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걸 왜 굳이 대놓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북한군 끌어들이게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북핵을 제재를 했던 게 다 도로아무 탑을 되는 거예요. 도로아무 탑을. 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주식 얘기 할게요. 그냥 85 물가는 에너지입니다. 85달러 터치 못하고 하락했어요. 자 80달러에서 안정화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전 주유소 가니까 참 미스테리 하더라고요. 오를 때는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놓고 떨어질 때는 안 떨어뜨리고 있어요. 계속. 주유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최근에 반등 중입니다. 최근에 곡물 가격 반등하면서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 전 팜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추격하지 마세요. 절대. 현재까지 추격하지 마시고 일단 한 템포 봅니다. 지금 이게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주도주로 확실하게 주도 테마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곡물 농산물 가격이 그게 왜 그러냐면 곡물 농산물 가격이 제가 딱 보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ETF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잠깐 반등한 거예요. 잠깐 반등.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완벽하게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는지 이걸 지표로 보세요, 여러분. 이걸 지표로 보시면
이게 반등 나와서 쭉 올라오면 그때 곡물, 농산물, 사료 관련주도 그때 다시 보시면 된다. 지금 추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자, 그 다음에 방산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산주. 여러분. LIDS 올라온다 그랬지, 제가. 맞아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 문제가 터지면, 제가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 터지면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문제 터지면? 방산주가 오른다. 방산주가 오를 거다. 예, 방산주 오릅니다. 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 오르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예, 방산주 더 올라요 이렇게 되면. 예, 방산주가 신났어요 지금. 방산주 신났으니까 여기에 이제 방산주들 위주로만 쭉 우리가 좀 보시면 되고 다음 달에 뭐 있습니까? 누리호 3차 발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이번에 스타쉽 발사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예,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거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누리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호만 되면 되는데 누리호가 이 3차 발사인데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항공주는 특히 계속 보유하셔야 된다. 한국항공우주, 제노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요거 잠깐 얘기하지만 주로 이 방산주를 보셔야지. 네. AP성이나 이렇게 저궤도 위성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누리호 발사 전까지는 크게 이슈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주로 보지 마시고 이것도 방산주. 방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들, 네옴시티 관련주들 오늘 오르더라고요. 또 맞아요. 오늘 또 올라요. 또 오늘 또 이게 중국 인프라 투자 때문이긴 한데 한미글로벌이 다시 오른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뭔가 또 욕심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좀 지분이 있는 거예요. 유럽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야, 우리 지원해 줬잖아. 야, 재건 좀 줘 우리한테. 그게 오늘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요즘 오늘 하나솔루션 OCI 최근에 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 CS 윈드까지 다 급등했어요. 그래서 OCI는 수익 실현했고요. CS 윈드 신고가고요. 지금 CS 베어링도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 하나솔루션 반등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4% 상승했는데 자, 그럼 이거 말고 없나요?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받아와야 될 거예요. 받아와야 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못 받아오면 진짜 못 받을 거 너무 걱정돼요. 근데 제발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걸 받아올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와야 되니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혜주 한 종목이 더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근데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네, 다 섞여 있네요. 원전 관련주, 방산주, 풍력주. 세 개가 다 합쳐져 있어요. 원전, 방산, 풍력 이 세 네.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한 곳에 몰아져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뭘까요? 노란 톡방 안에서. 첫 번째 팀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황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전문가님께서는 히든 종목 한 가지를 주셨는데 이 히든 종목이 풍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방산 이 세 가지의 재료가 다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모든 사인 다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원자재, 특히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의 상승 배경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네, 참 구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근데 갑자기라고 하긴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네.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뭔가요? 네, 그건 좀 보시면 압니다. 밀당을 하시네요. 네. 네, 이거 자 보시면 구리가 구리대란 제가 제목을 써놨죠. 구리를 채굴하지 않고 얻는 방법. 구리를 채굴 안에서 어떻게 얻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얻을 수 있어요. 네네,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구리대란. 최근에 구리가
이 닥터 쿠퍼죠. 쿠퍼라고 하는데 구리는 이제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경기가 좋을 때 구리 가격이 오르고요. 수요가 좀 많고 공급은 타이트하면은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구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금속 수요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아주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공급이 못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고 공급이 좀 불안정해요. 요즘에 공급이 불안정한데 구리가 현재 톤당 9,000달러를 돌파했는데 런던 거래소죠. 런던 LME, 런던 상품 거래소입니다. LME 거래소에서 구리 재고가 최근 5만 톤 수준이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당장 구리가 전 세계가 구리 재고가 지금 2주치가 안 돼요. 2주 뒤면 구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이 더 해야 되는 거죠. 생산이 빠르게 받쳐주지 못하면 지금 현재 재고는 2주치 정도밖에 안 쌓여 있는 상태고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인데 이 구리에 구리 별로 안 올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리 여기 2022년 초거든요. 네. 역사적 신고가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자리 뚫는 거예요. 자, 근데 구리만 그러냐? 금은 이미 최고 신고가 근처에 왔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요, 주봉이거든요. 이거 주봉인데 주봉 종가로는 신고가예요, 지금. 금은. 여러분 집에 금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비쌉니다, 지금. 예. 제가 팔면 많이 받아요, 지금은. 예, 지금 금 사면 안 돼. 지금 다행히 제 주변에 돌잔치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돌잔치가 이럴 때 돌잔치 많으면 좀 힘들어요. 아. 예, 힘든데 자 구리를 채굴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요 내용은 좀 여러분들 좀 뭔가요?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자 구리가 광산 채굴은 어디서 하냐? 구리는 칠레, 페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칠레하고 페루가 약 40% 차지해요. 이 두 나라가 전체 구리에. 그러면 이거 정재료는 어디서 하냐? 중국하고 칠레에서 합니다. 그럼 이 구리를 어디서 쓰이느냐? 최근에 구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데가 어디서 많이 씁니까? 배터리에 구리가 들어가요. 배터리에. 동이 뭡니까? 구리잖아요. 동박 할 때 쓰잖아요. 구리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그럼 배터리 소재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이걸 쓰고 배터리 셀팩을 직접 소비하는 거는 중국. 한국, 미국, 한국이고 EU 전기차로 출하하는 건 어디서 그러니까 중국, 미국, EU가 전기차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 구성표를 잘 보세요.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리튬은 호주, 칠레에서 많이 광산에서 나오고요. 중국, 칠레가 정재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 있네요. 중국이? 정재련 공정은 중국이 다 해요, 이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리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인데 리튬도 어디다 써요? 리튬도 배터리예요. 그럼 일로 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니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주로 광산이 생산되는데 또 이거 중국이 정재련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정재련 국가 중에 하나예요. 두 개 국가 굳이 꼽자면은. 그럼 이거 니켈도 어디서 써요? 이로 배터리 일로 가요, 다시. 자, 코발트 콩고 공화국인데 이 콩고 공화국이 민주 콩고라고 써있잖아요. 네. 쓸 때는 민주 콩고라고 쓰고 적을 때는 내란 독재라고 읽어요. 여기는 맨날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코발트가. 그러니까 내란이 엄청 많이 나고 막 그러니까 내전 일어나 있는 상태면 비싸요 또 코발트가. 자, 히토리는 중국. 북한에 히토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아쉬워요. 우리 거야 되는데 이게. 여튼간에 그러니까 중국 피해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고 다 있네요, 중국이. 자, 폴리실리콘을 쓸 때도 결국 이 금속들이 들어가는데 폴리실리콘도 한국, 중국, 독일이 많이 생산하고 태양광 패널로 쓰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패널과 태양광 패널로 쓰는데 요게 이렇게 쓰고 소비 국가는 이렇게 된다. 자, 풍력 터빈 관련 구리, 리튬 전부 다 구리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실근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 광산이 계속 근데 노후화되고 있고 생산 능력과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광산 지금 자원을 하도 많이 캐가지고 그래서 광산에서 좀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생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탐사가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탐사가 실패하고 있는데 그리고 터무니없이 적은 신규 매장지들 때문에 사실 공급이 계속 불안합니다.
지금 뒤늦게 투자를 해서 구리를 뭐 채굴 한다 뭘 채굴 한다 해서 덤벼들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굴까지는 구리는 10년이 걸려요. 일단 탐사하는 데만 발견 탐사하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근데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폐배터리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재활용하면 돼요. 리사이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사이클에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려아연, 영풍, 성일하이텍 이렇게 지금 리사이클 엄청나게 하고 있죠.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건식 공정, 대규모 스크랩이 발생 시에 스크랩이 이제 구리가 엄청나게 대규모로 발생 시에는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건식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 글로벌 40% 공급을 차지한 칠레 페루가 구리를 생산하는 칠레 페루가 최근 공급이 좀 다시 늘긴 했어요. 그래서 당장 막 대폭등한다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구리는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뭐 어떤 수요가 많을 거라고요? 재활용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럼 재활용하는 회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 중에 뭔가요? 그걸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면 안 되죠. 노란투메시 오프제트만 들어오셔야 알려드리는데 자 이구산업 대장주입니다. 동판 제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 테마주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당장 이구산업은 그냥 단기간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인 거고요. 이 밖에 대창, 황금ST, 서원 등이 관련주인데 이거보다는 최근 급격하게 구리 관련주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탄과 포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잠깐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아니요. 돌려보세요. 아니면 노란통메시죠 들어오시든지. 네. 그 다음에 포스컨테이너는 자원개발주로 우리가 좀 볼만하다. 구리를. 그리고 이 재활용 관련주는 구리 리사이클 재활용 관련주는 제가 노란통메시 오프제트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 여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나도 이 구리 관련주에 대해서 히든 전략, 한번 히든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짧게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반도체를 제가 이것도 한 10분 하려고 했더니 안 시간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시간 관리가. 그래서 반도체가 뭐 안 좋아요. 네. TSMC 안 좋거든요. 비메모리 감산한다는 얘기는 TSMC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역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로 경쟁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금 굳이 같이 비행기 타고 안 가고 따로 갔어요. 따로 저 같아도 같이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따로 가서 지금 애플하고 지금 구글 CEO 만나는 이유도 요거 때문인데 전 그래서 장비 팹리스 관련주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장비 팹리스 국내 팹리스 1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투자 소식 때문에 같이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 그리고 팹리스 관련주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국내 1위 기업, 팹리스 1위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